자자자자자 넘기셔서 4페이지 8번, 9번, 10번 있는데 등차 수열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으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기억을 살려서 8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에서 했던 방법을 조금 기억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8번. 자, 오는 맨 처음에 있는 거니까 제 1항. 그리고 여기 총 몇 개 있어요? n 플러스 2개 있죠? 그래서 얘는 제 n 플 1항. 네, 2항.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둘이 몇 칸 차이? n 플러스 1칸 차이. 그럼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1번 더했다면 등비 수열은 n 플러스 1번 곱하면 돼요. 누구를? 공비를. 맞지? 그래서 지금 이 320이라는 것이 첫째 항이었던 5에서 공비를 n 플러스 1번 곱했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공비가 지금 2기 때문에 5랑 320 날라가시면 64는 2의 n 플러스 1제곱 따라왔죠? 2의 몇 제곱이 64? 그치, 6제곱이 64니까 얘가 6이 되기 위해선 n은 5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가능. 자, 9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항이 양수, 이거 밑줄 치시고 뭘 뜻하는 거야? 공비가 양수다 이거 뜻하는 거예요. 부호가 안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A2와 A5 더해서 18, A4와 A7 더해서 7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걸 뭐 AR 4제곱, AR 3제곱, AR 6제곱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푸셔도 되겠으나 항상 등비수열, 등차수열 어쨌든 수열 문제는 조건 자체가 조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을 때 훨씬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과 조건 사이의 관계를 좀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봐봐.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가려면 공비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하면 되지. 2에서 4 가려면. 그리고 5에서 7 갈라 해도 공비를 2번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r제곱만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r제곱 2번 곱해야 되니까 r 4제곱 곱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곱할 땐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r제곱을 한 번만 딱 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한테도 r제곱 곱해지고 얘한테도 r제곱 곱해지면서 얘가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 얘기야. A2 더하기 A5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한다 생각해봐. 그럼 자연스럽게 r제곱이 얘한테도 분배가 되고 얘한테도 분배가 되면서 뭐가 돼? 얘는 A 4가 되고 2칸 전진, 그리고 얘는 2칸 전진해서 A 7이 되겠지. 이해되니?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얘가 18이니까 18 r제곱이 70이다. 아, r제곱은 4다. r은 몇이다? 2다. 풀마 2 중에 모든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공비는 2가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공비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두 번째 항은 AR. 근데 R이 2니까 얘는 몇 A? 2A. 얘는 몇 A? 16A. R 4제곱이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16A가 18이 되므로 따라서 A는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니까 3천보다 커지는 항이 누구냐라고 했으니 일반항 작성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항 뭐였어? A, R에 n-1승. 그래서 1 곱하기 R에 n-1승. 얘가 언제 3천보다 커지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3천보다 커지는 거야. 자, 2의 10제곱. 이거 외우셔야 돼요. 2의 10제곱 몇이야? 1024. 좋습니다. 2의 11제곱. 2048.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2의 12제곱. 이 정도까지는 쉽잖아, 숫자가. 얘 누구야? 4096.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알겠죠? 그냥 여기서 뭐 다시 4 곱해가지고 해결해도 되지만. 그래서 요놈이 지금 12가 됐을 때 3천보다 커지니까 n은 13에서 처음으로 3천보다 커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오른쪽에 문제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10번. 1번. 자, 해봅시다. 일단 두 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관계식 먼저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가려면 세칸 전진 R3제곱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려 해도 세칸 전진 R3제곱 곱하면 되겠지. 이게 눈에 보이는 순간 지금 R3제곱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냐? 810에서 30이 되려면 27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괜찮니? 그러면 R은 몇? 3분의 1 따라왔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론 얘를 AR 세제곱 이렇게 둬서 풀 수도 있겠으나 저는 두 번째 항 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 지금 A2 더하기 A4 같은 경우에
자 A2 그리고 A4는 A2 기준 R 제곱을 곱한 거지. 맞니? 그러면 9분의 A2 이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지금 몇? 810이구나. 괜찮니? 그러면 여기다가 9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10A2는 810 곱하기 9가 되니까 A2는 10으로 나누어 버려서 3의 4제곱, 3의 제곱, 3의 6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10번째 항도 지금 내가 구한 2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R 8제곱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3의 6제곱에서 R이 지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8제곱을 곱해주시면 9분의 1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서 아마 AR 이렇게 해서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조건 가지고 그 항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항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첫항 구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등비 수열은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진짜 그러지 마라. 나중에 다 확인해. 첫판 답 맞췄어도 혼낸다. 별로 효과는 없을 수도 있죠. 해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등비 중항. 자, 등비 중항 해볼 건데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로 등차 중항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등차 중항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합을 이용할 때 등차 중항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돼서 등차 중항은 진짜 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 등비 중항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중요도는 등차 중항에 비해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비 중항은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게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은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이게 등비 중항이에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 가운데 중 이겁니다. 자, 근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해봤을 때 예를 들어 1, 2, 4, 8, 16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거 누구야? 4죠. 맞죠? 그래서 4가 등비 중항이에요. 자, 근데 등비 중항 기준으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2와 8을 내가 한번 곱해볼게요. 등비 수열은 곱하는 수열이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선 더했다면 등비 수열에선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2와 8을 곱하게 됐을 때 몇이야? 16이죠. 그리고 두 칸 떨어져 있는 1과 16을 곱해봐도 알겠지만 둘의 곱은 16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알아두자. 등차 수열은 합이 서로 대칭을 이뤘지만 등비 수열은 곱이 서로 대칭을 이룬다. 등차 수열은 더하는 수열이었으니까 합이 대칭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곱하는 수열이니까 곱이 대칭을 이룬다.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곱이 대칭을 이루고요. 자, 그러면 이 16 대칭 이루고 있는 이 16이라는 숫자가 등비 중항의 뭐야? 제곱이죠. 그래서 지금 4의 제곱이 등비 중항의 제곱이 대칭 이루고 있는 그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 an-1 an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이 이웃하고 있는 두 항을 더해 곱해야 돼요. 그래서 둘을 곱해서 an-1 곱하기 a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가운데 놈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A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에서 내가 강조했었던 게 두 항의 합은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선 두 항의 곱을 하나의 항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두 항의 곱이고요. 얘를 뭐로 표현하시면 되냐? 가운데 있는 등비 중항의 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를 하나의 미지수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셔야겠죠.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자, 그리고 모두 중요하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두 항의 나눗셈. 이건 진짜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n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나눴다라고 해볼게.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얘들아, n번째 항 뭐라 쓸 수 있어? A R에 n-1승.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 n번째 항은 A R에 n-1승. 맞지? 둘이 나누시면 A 날라가면서 R에 대해 지금 나누는 건데 밑이 똑같은 거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죠. 그럼 얘는 R에 M 마이너스 N제곱. 맞지? 그래서 지금 두 항을 나누게 됐을 때 뭐로 표현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비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비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두 항을 뭐 해라? 나눠라 라는 얘기예요. 등비수열에선 등차수열에선 공차가 궁금했어. 공차가 궁금하면 두 항을 빼면 됐었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궁금해. 문제에 두 항이 나와 있어. 그럼 두 항을 나누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항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 공비로 표현이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둡시다. 참고적 아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내수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주어졌다.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등차 수열에선 좀 강조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크게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내용은 아니고요. 좀 차이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세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A마디, A 플러스 D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지? 그럼 세수의 합이 3A 이렇게 됐던 거. 근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세수를 그냥 AR 그리고 AR 제곱 첫째 항 기준으로 표현하셔도 충분히 식이 뭐 크게 어려운 식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게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등비 중항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등비 중항은 A 그리고 그 다음은 AR 그 전은 R분의 A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수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건 취향 차이. 내 생각에 왼쪽과 오른쪽은 취향 차이예요. 내가 둘 다 해봤는데 별로 안 달라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이 마음에 드시면 이 식으로 가시고 이 식이 마음에 드시면 이 식으로 가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내수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도 그냥 하나는 A, 하나는 AR, 그 다음은 AR 제곱, 그 다음은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고 문제 푸시면 된다. 우리가 원래는 뭐 A-D, A-3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뭐 이렇게 썼었지만 얘를 뭐 지금 뭐 이 기준 해가지고 뭐 R분의 A, 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봤자 크게 의미가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수면 그냥 이렇게 쓰시고 분수식에서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 보여드리려고 적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시고 11번에 1, 2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에 1번 해볼까요? 문제 읽어보고 계세요.
해볼까? 같이 해보자. 자, 등차 수열을 읽는데 무슨 관계식을 쓸 수 있어요? 둘이 뭐 한 개? 더한 게 가운데 거에 몇 배? 2배. 맞지? 그래서 일단 EX는 8 플러스 Y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 괜찮죠?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곱하는 수열이지. 그럼 양옆을 뭐 한 게? 곱한 게 가운데 거에 뭐? 제곱.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거를 제곱하시면 y 제곱은 36x.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18 곱해가지고 x에 대해 대입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y가 지금 2x 빼기 8이니까 2x 빼기 8을 제곱해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저는 x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는 2x 빼기 8을 제곱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는 36x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 36 넘어가셔서 4x 제곱 마이너스 68x 플러스 64는 0. 1로 나누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34x 플러스 32는 에이씨 1로 나누면 x 4로 나눌걸. 4로 나누시면 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6은 0. 알았죠? x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16. 둘 다 양수지만 x가 1이라고 한다면 y는 뭐가 돼? 지금 2x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6. 음수돼서 얘는 탈락이죠. 그리고 x가 16이라고 했을 때 y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8을 빼는 거니까 24. 맞지? 그래서 얘랑 얘가 양수인 쌍이 된다. 이해됐어? 좋습니다. 밑에 2번, 12번 다 해보세요.
30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자, fx가 주어졌고 지금 요놈은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 일단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셔서 얘를 대입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나머지, 얘를 0으로 만드는 0으로 대입한 게 나머지, 얘를 0으로 만드는 2를 대입한 게 나머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k 마이너스 2, 0 집어넣어 보시면 k, 2 집어넣어 보시면 잠깐만 플러스 2잖아. k 플러스 2.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얘 똑같네, 이상한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양쪽 뭐 하신 게? 곱하신 게 가운데 거 뭐? 제곱. 이거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둘이 한번 곱해보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k의 제곱이 돼서 날라가는 k는 마이너스 1. 따라왔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숫자들은 무엇이 되냐? 지금 봤을 때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씩 곱해지고 있는? 마이너스 1씩 곱해지고 있는 우리가 등비수열이다. 1 마일, 1 마일, 1 마일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겠지. 자, 그러면 이제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셔서 f-2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막8 플 6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괜찮죠? 자, 다음 12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몇 개의 수? 3개의 수가 있다. 자, 이 3개의 수를 우리가 뭐로 했니? 전 그냥 a, ar 제곱 이렇게 해서 풀게요. 자, 일단 세 수의 합이 14래요. 그럼 다 더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14구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죠. 자, 이제 곱으로 갈게요. 다 곱하시면 a도 3개 있고 r도 3개 있으니까 얘가 64구나. 그러면 ar은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겠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놈이 4인 거야. ar이 4니까. 그러면 요 놈이 이제 4인 거야.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럼 4 더하기. 자, 지금 a 같은 경우엔 r분의 4 아니겠니? 그리고 ar 제곱 같은 경우엔 ar이 4니까 4r 아니겠니? 이게 지금 14인 거야. 그러면 얘는 r에 대한 방정식 형태가 됐고, r 곱하시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r 곱해가지고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럼 식 같은 경우엔 4r 제곱 플러스 넘어가서 마이너스 10r 플러스 4는 0, 2r 제곱 마오 r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2, 1, 1 돼가지고 r은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r이 2라고 한다면 4에서 2랑 8, 2, 4, 8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8, 4, 2 모든 숫자 조합은 똑같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등비수열 끝났어. 네, 등비수열의 합. 아니, 등차수열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등비수열은 비슷한 관점이잖아. 사실 뭐
등차수열은 계속 더하는 거. 등비수열은 계속 곱하는 거.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규칙이 조금 다르다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고 둘 다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해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써놨는데 뭐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등차수열 합은 공식이라고 안 써놨어요. 그냥 이제 합의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더하셔라. 뭐 등차 중항을 이용하시거나 뭐 서탕 막항 더하는 거랑 뭐 두 번째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더하는 거나 뭐 다 똑같으니까 그걸 너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합을 구하셨으면 되는 거였고 공식으로 외워서 풀게 하진 않았잖아. 막 때려박아가지고 미지수 넣어가지고 풀진 않았잖아. 자, 근데 등비수열 합은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등비수열은 더하는 수열이야, 곱하는 수열이야? 곱하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합이랑 사실 관련이 크게 있진 않아. 근데 그놈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놈들에 대해서 규칙을 우리가 파악해서 더하기에는 곱하는 수열이다 보니까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건 큰 연관성이 있진 않지. 그래서 합은 그냥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는 이해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식이다. 등비수열 합. 자, 그래서 외워볼 건데 일단 증명은 한번 해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SN에 대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SN이고요. 자, S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처음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첫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맞지? 세 번째 항은 AR 제곱, 그 다음은 AR 4제곱, 요런 3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N항까지인데 그럼 AR의 n-1승까지이겠지만 AR의 n-2승을 지나 AR의 n-1승까지 더하는 게 N항까지의 합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SN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 SN에다가 한번 공비인 R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비를 곱하게 되면 쫙 다 우리가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공비를 전부 다 곱하는 식이 될 텐데. 자, 얘들아, A에 R을 곱하면 당연히 AR이겠죠. 그래서 AR 이렇게 되고요. R을 곱하면. 그리고 얘한테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되겠죠. 얘한테 R을 곱하면 AR 세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나열이 되겠지. 여기 앞에 AR의 n-3승이 있을 텐데 R을 곱하면 AR의 n-2승이 될 것이고 얘는 R을 곱하면 AR의 n-1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한테도 R을 곱하시면 AR의 n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둘이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매우 많죠. 뭐 할까? 빼봅시다. 한번 빼보시면 지금 보면 왼쪽은 SN으로 묶었을 때 1-R 아니야? 그래서 1-R의 SN 이 놈은 자, 우변 같은 경우엔 공통된 게 AR부터 AR의 n-1승까지가 전부 다 공통이니까 빼게 되면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건 누구랑 누구만 남냐? A에서 AR의 n승을 빼는 것만 남겠지. 그래서 우변은 자연스럽게 A 빼기 A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날아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다. SN. SN은 양변 누구로 나눠서? 1-R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자, SN은 누가 되냐? 1-R 분의 우변도 A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A로 묶어서 1-R의 n승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써놓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외우자. 전수 없다 외우자.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1만 R분의 A 곱하기 1만 R분의 A 곱하기 1만 R에서.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 R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부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똑같은 식이지.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연스럽게 얘의 부호가 바뀌면서 뭐가 돼? R마 1분의 A 곱하기 얘도 부호를 바꿔서 R의 n승 빼기 1.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식이긴 하지만 얘는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보통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셨을 때 좀 더 식이 간다는 건 있습니다. 음수식이 아니게 돼서 둘 다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대략 좀 팁을 드리면 그냥 알마일 공통적으로 보이죠? 근데 분자가 n승 들어가죠. A가 곱해진다.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 이거 공식이라 외워줘야 돼요. 외웠죠? 집에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공비가 내가 누구일 때만 했냐? 1보다 클 때만 했고 1보다 작을 땐 정리했지만 누군 정리 안 했어? 공비가 1일 땐 정리 안 했지. 공비가 1일 땐 이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이 공식은 사실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자,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뭐 별거 아니고, 자, 공비가 1이야. 그럼 첫 항이 A면 그 다음 항도 A, 그 다음 항도 A, A가 계속 나열이 되겠지.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야. A를 몇 개? n항까지니까 A를 총 n개 더하는 거겠지. A를 n개 더한 건 뭐야? NA. 그래서 뭐 1이 n개 있으면 n, 1이 10개 있으면 10, 2가 10개 있으면 20.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건 뭐 공식이라 할 거 없이 크게 뭐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참고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 한 번만 하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도 더하실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17 더하기 81 더하기 243 뭐 해주세요. 자, 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씩 더 해가지고 계산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수열이 지금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지금 첫째 항 알죠? 첫째 항 몇이야? 1. 공비 몇이야? 3. 항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공식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 R마 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외웠죠? 자, 대입해보세요. 3 빼기 1분의 1 곱하기 3의 6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합이다 해주시면 되겠지. 가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상황에 대해 정리 한 번만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간격만큼 썰어보자. 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첫째 항이 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항이 있다. 그 다음은 7번째 항이 있다. 그 다음은 10번째 항이 있다. 만약에 AN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상황에서, 자, 지금 보면 몇 칸씩 떨어져 있어? 3칸씩 다 떨어져 있지.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빈틈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을 곱해야 돼? R 세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3칸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R 세제곱을 곱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R 세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왜냐면 같은 값을 계속 곱하면서 나열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번호가 1, 4, 7, 10. 항번호가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항번호가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룰 수 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냥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걸 계속 곱해보니 등비 수열이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등비 수열의 곱. 자, 이번에도 한번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AN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등비 수열 이루는 거 하나만 예시 들어줘. 하나만 해줘. 지원 하나만 해줘. 4, 3, 16, 6, 14. 그럼 뭐야? 200, 256? 맞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또 다른 등비 수열. 누가 할래? 다왜 피해? 아무도 안 봐. 하나만 해줘. 지휘 하나만 해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아, 좀 바꿔도 될까요? 저 2분의 1 어때요? 아, 2분의 1 좋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쁘지 않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등비 수열을 뭐해 볼 거냐? 등비 수열은 곱하는 수열이지. 그래서 두 수열을 곱해 볼게. 자, 그러면 두 수열을 곱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텐데. 자, 각 항들을 전부 다 곱한다 생각해봐.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죠. 둘이 곱하면 8이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둘이 곱하면 30이죠. 맞니?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몇씩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1씩, 마이너스 1씩, 마이너스 1씩 곱하고 있는 등비 수열 이루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놈에 대해 첫째 항 곱해서 당연히 첫째 항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공비만 한번 집중해서 볼게. 공비. 자, 원래 요 A에는 공비가 몇이었어? 4였죠. 그리고 요놈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자, 이 둘을 곱한 게 이 곱한 수열의 공비인 거 보이니? 요놈의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이해됐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등비 수열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등비 수열을 곱하거나 혹은 나눠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얘들아, AN 이제 너희 일반항 작성할 수 있잖아. 일반항 어떻게 돼? R에 AR에 n-1승 기억나지? 그래서 4 곱하기 4에 n-1승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놈은 4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bn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AR에 n-1승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따라왔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쓰신다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기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곱한다 생각해봐. an, bn. 자, 이 둘이 곱하시면 지금 2 곱하기 여기 n승 n승이니까 밑에 있는 놈끼리 곱해도 괜찮지? 그럼 밑끼리 곱하시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n승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얘들아 이 수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한 개 있다. 일단 항 몇 개? 한 개. 그리고 n에 가는 무슨 식? 지수식. 근데 그 지수가 1차.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라 했던 거 기억나요? 공비가 몇인?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요 놈이 지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항을 같은 개수, 같은 간격만큼 더한 경우. 같은 개수, 같은 간격.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A1, A2와 A3, A4와 A5, A6 이것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가? 한번 확인해볼까? 일단 여기서 여기 가려면 누굴 곱해야 돼? 첫 항에서 세 번째 항 가려면 R제곱,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라 해도 R제곱. 근데 R제곱을 한 번만 곱하면 자연스럽게 분배 법칙이 적용되면서 요놈이 뿅 되지 않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R제곱을 곱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두 칸 차이 나니까 R제곱 곱하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같은 간격으로 더해진 놈들은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했죠. 등차 수열에서 A1에서 A5까지 더한 것과 A6에서 A10까지 더한 것과 A11에서 A15까지 더한 것. 자, 요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파악하시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R 몇 제곱 곱하면 돼? R 5제곱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5칸 차이 나니까 그래서 R 5제곱을 곱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6에서 11까지 5칸 차이 나니까 R 5제곱을 곱하시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5개씩 더하더라 한다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야. 얘가 4면 얘는 뭐야? 8이 되는 거지. 2, 4, 8. 얘가 3이야. 얘가 6이야. 그럼 뭐가 돼? (3이야) 6이야. 3, 6 12가 되는 거지. 2씩 곱해주는 거니까. 괜찮죠? 혹시 나갔다 다들. 넘어갈게요. 자, 도형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등비 수열을 이룰 텐데, 자, 도형의 확대 축소. 자, 만약에 도형이 같은 비율로 확대가 됐다, 혹은 같은 비율로 축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같은 비율, 결국 공비가 같은 비율이잖아. 커먼 레이시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당연히 등비 수열을 이루긴 이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얘가 일정하게 커지고 있는가, 근데 그게 일정하게 더하면서 커지고 있는가, 혹은 곱하면서 커지고 있는가, 더하면서 작아지고 있는가, 혹은 곱하면서 나눠지고 있는가, 작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놈에 대해 같은 비율만큼에 대한 확대 축소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등차 수열에서도 등비 수열을 이루는 도형은 있었지. 직선. 그리고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도형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이 등차냐 등비냐 따지는 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면, 도형 문제는 무조건 등차다 혹은 무조건 등비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기보다는 관계식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관계식을 좀 작성하셔서 이게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한 상황인가, 등비 수열에 대한 상황인가, 여러분이 직접 인지를 하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다.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관계식을 따져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오긴 하는데 지금 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계속 감을 기르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하나만 풀어보고 두 개만 풀어보고 쉽시다. 13번에 1번, 2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다. A1, A3, A5, A7, A2를 구하시오.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우와, 얘네들은 무슨 수열? 두 칸씩 떨어졌으니까 R제곱씩 곱하고 있는 등비 수열 맞지? 그래서 지금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일단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더하는가? 첫째 항. 첫째 항은 지금 3이죠.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이니까 당연히 공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자, 지금 공비는 R이야, R 제곱이야. R 제곱씩 나열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공비는 R 제곱인 4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합이니까 몇 개 더했는지 당연히 세야 되지 않겠니? 지금 몇 개 더했어? 총 5개 더했지. 그래서 항수는 5개다.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공식에 때려 넣어 봅시다. 기억나니? R 마 1분의 A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이 세 개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비가 4니까 3분의 A도 3이니까 3, 4의 5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가능하니? 3, 3 날라가니까 4의 5승은 1024죠? 그래서 102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죠? 자, SN 같은 경우엔 지금 요놈에 대해 파악해 보시면 첫째 항은 3이고요. 공비는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SN은 1마 R분의 오늘은 다 써줄게요. A 곱하기 1마 R의 n승 이거 아니니? 자, 그래서 요놈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 3분의 3 곱하기 1마 마이너스 2의 n승 이거겠죠. 그래서 3, 3 날라가니까 요놈이 지금 2049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승이 자연스럽게 3, 3 날라가서 이렇게 넘기시면 마이너스 2048 이렇게 되겠지. 2의 몇 제곱 2048? 그치, 11제곱이니까 n은 11 이렇게 가시면 된다. 가능. 좋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갈게요.